자, 이번 시간부터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기존에 수업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지식을 그냥 듣는 입장이었다면, 지금부터는 그 지식을 미리 집에서 듣고 학교 와서는 위와 관련된 요 동영상으로 통해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생님 나눠주는 프린터물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참여도가 극히 많이 필요한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능동적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렇게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수업 시간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힘들고 지치더라도 앞으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별로 어렵지 않고 오히려 더 좋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한번 해봅시다. 기단이란 말 것만 배우면 돼요. 그래서 기단이란 사막이나 해안과 같은 넓은 지표 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 기온과 습도 등이 지표와 비슷해져 성질이 일정해진 큰 공기 덩어리를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막에 있는 공기 덩어리도 있고 해양에 있는 공기 덩어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막은 보통 좀 건조하겠죠. 그리고 해양은 습하겠죠. 그런 것들이 일정하게 모여 있어요. 모여 있는데 그 덩어리가 점점 커집니다. 커져 있는 것들, 이 커져 있는 것들을 뭐라고 하냐? 기단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기단. 근데 이 기단의 성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대륙에서 만들어진 기단은 당연히 건조하겠죠. 왜? 해양에서 만들어진 기단은 습하겠고, 해양은 물이 많고, 대륙은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륙은 건조하고 해양은 습합니다. 그리고 저위도 지역에서 만들어진 기단은 온도가 당연히 높겠죠. 태양 복사 에너지량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고위도 지역에서 만들어진 기단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온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요 기단들이 있겠죠. 이 기단들은 서로 부딪히거나 아니면 세력이 커져가지고 혹은 작아지거나 하면서 주변 지역의 날씨에 영향을 많이 줘요. 어, 근데 크게 우리나라 주변에는 총 4가지 영향을 주는 기단이 총 5가지가 있어요. 크게 4가지인데 이제 5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베리아 기단, 하나는 오호츠키 기단, 양쯔강 기단, 북태평양 기단, 적도 기단. 요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 5가지에 대한 특징을 한번 볼까요? 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면 됩니다. 가로, 세로. 자, 요 시베리아 기단하고 양쯔강 기단은 주로 육지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건조하죠. 건조. 자, 그러면 요쪽은 그렇죠. 습하겠죠. 자, 그러면은 요쪽은 건조하고 요쪽은 습하죠. 그 다음에 요 위 아래쪽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기 위에는 고위도 지역이니까 온도가 어때? 그쵸? 온도가 낮고 여기는 온도가 높겠죠. 자, 그러면 요쪽은 시베리아 기단은 건조하면서 온도가 낮고 여기는 습하면서 온도가 낮고 여기는 건조하면서 온도가 높고 여기는 습하면서 온도가 높겠죠. 근데 특이하게 족저기단은 습하면서 온도가 높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육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정리를 하면 기온은 한랭, 춥죠? 습도 건조. 그다음에 양쯔강 기온이 온난, 습도는 건조. 그다음에 오츠케는 기온이 저온, 습도가 다습. 북태평양은 기온이 고온, 습도가 다습. 적도기단은 기온이 고온이면서 습도도 다습이 되겠죠. 요, 요 네 가지 별표 땡땡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날씨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봄철에는 주로 양쯔강 기단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온난하고 건조한 날씨가 나타나면서, 양쯔강 기단이 바람에 불면은 이쪽에 중국에 있는 중국에 있는 사막에 의해서 사막 위에 있는 먼지들이 날라오죠. 뭐에 의해서? 요 양쯔강 기단이 그래서 그게 날라오는 게 뭡니까? 이게 황사가 되겠죠. 그래서 황사나 꽃샘추위가 나타납니다.
여름에는 크게 세 개의 기단, 오호츠크의 북태평양 벽도 기단 영향을 받는데 초여름에는 북태평양과 오호츠크 기단 영향을 받아 장마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호츠크나 북태평양이나 둘 다 습하죠. 근데 얘는 차갑고 얘는 덥죠. 그러니까 뭔가 다릅니다. 이제 습하니까 공기 덩어리가 이제 되게 습한데 음, 요쪽은 차가웠고 요쪽은 따뜻하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특정하게 세력이 강해서 가령 강할 때도 있고 요 북태평양이 강할 때는 위로 올라갔고 오호츠크 기단이 이제 밑에 내려오니까 얘가 세력이 가면 밑에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세력이 비슷해요. 비슷하면은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일정하게 머물러 있겠죠. 요게 뭐냐? 장마입니다. 장마. 이게 보통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이렇게 있어요. 한 달 정도 있으면은 지긋지긋한 장마가 계속 이어지죠. 그러다가 이제 이 장마 전선이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요 북태평양 기단이 좀 더 세력이 세져요. 세지면 어, 무덥고 습한 날씨가 나타나고 요 북태평양 기단에 의해서 무슨 계절풍이 붑니까? 그렇죠. 요 남동 계절풍 여러분 배웠죠? 여름에는 무슨 계절풍이 분다고? 남동 계절풍이 붑니다. 다음 그 다음으로 이제 남동 계절풍이 불고 난 다음에 이제 여름과 초여름에는 초가을에는 이제 요 적도기 기단이 북상을 해요. 그래서 적도기에 발생한 태풍이 북상하여 우리나라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막 여름 막 매미 막 이런 말 들어봤죠. 이런 요게 요 적도기단에서 만들어진 태풍입니다. 태풍이 불면 막 나무가 이렇게 휘청휘청거리죠. 그리고 보통 태풍의 중심 풍속은 17m per sec예요. 그러니까 초당 17m 날아가는 겁니다. 그럼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는 거죠. 요렇게 요 70m 이상 정도 돼야 요 태풍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이제 겨울에는 마찬가지로 양증화 기단 영향을 받아서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이 자주 지나가므로 날씨가 아주 자주 변하고 맑은 날이 나타나고 첫 서리가 내립니다. 그 다음으로 겨울에는 가장 추운 시베리아 기단. 시베리아 기단은 저온, 그러니까 한랭, 건조죠. 한랭 건조. 춥고 건조한 날씨가 나타나며 폭설이 내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추우니까. 그리고 겨울에는 어떤 풍이 분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부는 북동 계절풍이 분다고 했었죠. 요 시베리아 기단, 오호츠크 기단, 북태평양 기단, 척도 기단, 양쯔강 기단에 대해서 특징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